오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남자, 여자. 그쵸? 그래서 양력 2026년 5월 9일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무조건 양력으로 그 느낌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명식을 보지 않고도 이 숫자로만으로도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2026년 5월 9일이에요. 그럼 5월생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월은 뭐라고? 5월은 꽃이 피는 계절. 빨간색.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명식에 안 돌리고 누군가, 아, 나 5월 9일생이야. 그럼, 아, 쟤는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구나를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주 명식에 넣었어요. 또 요런 글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 읽어볼게요. 병오년. 연부터 시작하죠. 병오년. 개사월. 개미일. 시간은 제가 이제 임의로 이, 이때 이날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임의로 이제 경신으로 넣었어요. 경신시에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넣었고, 자, 사주를 남자, 여자로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명식은 똑같아요. 그럼 갖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평생 똑같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일이 똑같으면 생일 똑같은 사람은 다 똑같이 살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도 알다시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대운의 흐름입니다. 우선 남자, 여자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대운의 흐름이 다르니까. 자, 우리 저번에 얘기 들었죠. 대우는 역행이 있고 순행이 있다고.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역행과 대운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짝수. 2026년 이게 짝수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대운이 남자가 순행을 해요. 짝수는. 그리고 여자는 운이 어떻게 가요? 역행운으로 가요. 그러면 홀수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대겠죠. 여자가 순행, 남자가 역행. 원래는 여기가 양간으로 태어나면, 남자가 양간으로 태어나면 순행, 여자는 양간으로 태어나면 역행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사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음양이 짝을 졌는지 안 졌는지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주에서 옛날식으로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병화라는 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 자연의 흐름에 이치에 맞게 태어났으니까 순행을 하는 거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어야 돼. 그러면 원래 여기가 정화가 돼야 되죠. 여자는 음간으로 태어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양간으로 태어났네. 그러면 우는 자연의 흐름을 거슬렀으니까 역행이야.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헷갈리면 짝수, 홀수로 이제 이해를 해요. 아, 그러면 2026년에 태어났으면 남자애들이 순행을 하고 여자애들이 역행을 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요. 비견, 정제, 편제, 정제, 편관이 있네, 여기 정인이 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선 사주를, 이 그림을 좀 멀리서 보세요. 그냥 색깔을 보는 거야, 색깔. 자, 그러면 색깔이 어때요, 지금? 제가 항상 사주는, 아이고, 아이고, 월지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죄송해요. 월지를 기준으로 보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월지. 아, 왜 안 되죠? 월지를 기준으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쵸? 사화. 빨간색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화와 빨간 화의 계절에 태어난 애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월지의 힘이 제일 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화의 기운이 제일 세게 태어난 사람들인 거야. 그쵸? 그러면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나네. 요 사의 기운이 제일 세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월지의 힘은 무조건 월지 하나당 곱하기 6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월지 하나당 곱하기 6. 어? 월지와 월지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월지 곱하기 6이에요. 6. 월지 곱하기 6. 이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시지 있죠. 시지. 시지가 곱하기 1.5. 나머지 나머지는 모두 1점이에요. 1점. 그러면 월지가 6개예요. 6개. 그쵸? 뭐 월지가 6개면 우리가 나머지가 다 자기 힘을 주는 얘 편이라고 해도 얘 하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사와에 또 옆에 빨간 글씨 아이들이 2명이 있죠. 평화, 5월 이렇게 총 3명이 한 팀이에요. 이 셋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월지와 월지와 같은 애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함께. 그러면 3 곱하기 6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세력이 6 같네? 18, 18의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아무리 모두 나머지 애들이 같은 팀이라고 해도 얘를 월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화를.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일간이 얘는 개수로 태어났어요. 수는 언제 태어나야지 자기 힘을 갖죠? 수는 수는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죠. 그잖아.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수는 언제 태어난 거야, 그 음식은? 사화가 불의 기운이 센 계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랑 사화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이 불의 기운 아이들에게 잽이 안 되죠. 개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개수라는 친구가 우선 저 불덩어리 옆에서 태어났고, 이 개수가 힘을 쓰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네. 이제 시간은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니까. 아셨죠?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화가 개수한테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 목, 화. 앞으로 가죠. 수, 목, 식, 재성으로 왔어요. 화는 재성이에요. 근데 이제 재성 중에 얘랑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를 갖고 있는 정제라고 불리는 아이고 요 밑에 개수 밑에는 뭘 깔고 있죠? 미토. 근데 미토가 개수한테 뭐가 되냐면 관이에요. 관. 수, 목, 화, 토. 관이죠. 그런데 미토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우선 이 네 명의 세력은 개수편은 아니에요. 미토가 개수를 편해줄 순 없잖아요. 흙인데 뜨거운 흙인데 개수가 뭐 뜨거운 흙을 심지어 근데 그 옆에 사화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차가워야 하는 개수가 지금 이 계절에서는 그닥 힘을 쓰기 힘들겠구나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물상적으로.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댓글창에 글 남기세요. 제가 얘기하다가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까지. 우리는 이제,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월지가, 내 편이든 아니든, 월지의 힘이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써먹어야 되는 무기라 그랬어요. 월지가.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뭐가 이 친구의 무기예요? 개수한테는 지금 5월 9일에 태어난 친구는 이 정제, 사화가 이 친구의 무기인 거야.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사화를 써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쵸? 그러면 뭐 이 정제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정제가 뭐죠? 사화는? 돈이죠, 돈. 응? 그러면 우선 그냥 가장 쉽게 누군가 개수 사활생 이런 사주를 갖고 온 사람이 왔어. 그러면 보고 당신은 돈을
정제니까. 따박따박 나오는 곳. 뭔가 돈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어떤 직업을 갖거나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혹은 그런 곳과 인연이 있겠다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8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재가 많으면요. 실제로, 돈에 관심도 많고,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돈을 다루는 직업도 있잖아요. 투자나 뭐 이런 증권이나 이런 쪽하고도 인연을 많이 해요. 이런 직업의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투자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제, 심지어 여기 정제가 또 있죠. 밑에 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 힘이 어마무시하게 센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얘네들이 모두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갖는 게 유리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격이잖아요. 제격은, 우선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재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라기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요기 하면 이 친구한테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주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없는 건 뭐죠? 목이 없죠, 목. 나무가 없잖아요. 뭐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제가 우선 시간은 경신으로 임의로 설정했으니까 금은 있어요. 그쵸? 그럼 목이 없어.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목이 없다는 건 뭐죠? 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식상이 없다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선 식상이 없으면 눈치가 좀 없을 수 있어요. 어. 식상을 써서 재를 버는 거잖아요. 그 나의 재주나 나의 끼를 부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선 식상이 없으니까 눈치가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식상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상 없이 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까지 가지려고. 내가 얘를 빨리 극해서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가 과정을 결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좀 성질이 식상이 없이 쟤만 저렇게 많으면, 성격이 급하겠구나. 뭐든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약간 일의 흐름이 좀 순서대로 순리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식상을 거쳐서 죄를 가져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식상을 안 거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운에서 식상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식재간으로 가게. 그리고 이 친구가 우선 이 경신이 없다고 봤을 때 제가 임의로 넣었으니까 우선 이 세 칸만 봤을 때는 이 친구한테 힘은 뭐예요? 얘한테 개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글씨가 뭐예요? 옆에 있는 개수죠. 이 경신 없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개수 사회생, 이 친구한테 이 개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글씨는 이 옆에 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비견. 내 친구. 근데 얘가 개수가 지금 봄에 불이 왕한 때 태어났으니까 개수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늘에서 옆에 친구를 하나 붙여준 거야. 야, 너 쟤 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개수가 5살이면 저 옆에 개수 5살이야. 5살 둘이, 우리는 짝꿍이에요. 우리 옆에 개수 친구한테 까부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5살 둘이서 그래봤자 뭐, 누가 무서워하겠어. 저 개수를. 그쵸? 이 힘 좋은 화들이 뭐 그렇게 무서워하겠어요. 옆에 5살 친구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늘 5월 9일에 태어난 친구라면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가장. 그러면 이 개수가 어쨌든 이 병오사 얘네들한테 힘을 너무 못 쓰고 있으니까 얘를 좀 도와주는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경신시를 갖다 붙였어요. 신유, 그 다음이 신유거든요. 그래서 신유가 좋을까, 경신이 좋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경신이 더 제가 보기에는 날 것 같아요. 임수의, 여기 신에 임수가 장생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신유시가 오면, 이 요 미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유랑. 근데 이 미가 지금 이 사화랑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하거든요. 이거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격각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진짜 엄마, 친엄마, 편의는 약간 새엄마죠, 새엄마. 그래서 경신을 옆에 붙여주면 이거 이제 만세력의 시간 바꾸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만세력에다가 입력해서. 그러면 정인이 있고 어쨌든 신금에는 임수가 장생을 하고 이 개수가 힘이 약한데 이 신금이랑 경신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신시라고 임의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식상이 부족하고 재만 많으니까 제가 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이 경신이라는 시간에 뒤에 넣어주면 정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전은 수, 목, 화, 토 이렇게 앞으로만 가고 있거든. 특히 수, 목, 화 앞으로만 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막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만 달리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뒤에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정인이라는 경신 씨가 이 친구한테 들어오면 정인이 뭐예요? 정인은 내 뒤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고 내 뒤에 엄마가 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쵸? 그러면 내 뒤에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가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엄마가 지켜보니까. 겁도 좀 없을 거고, 그리고 엄마가 지켜보니까 좀 긴장을 하겠죠.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사주가, 너무 재로 뭉쳐있는 사주한테는 이 약간 뒤에서 좀 도와주고 돌봐주는 어떤 기운이 있는 게 좀 좋다. 차분해지고 또 정인이잖아. 그럼 예의가 있어진단 말이야. 아까 식상과 식재가 있으면 너무 아파 보이는데 정인을 갖췄으면 애가 예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법을 좀 지키려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사주가 좀 힘을 받게 해놨어요. 제가 경신이라고 해서 이 개수가 아까는 경신이 없을 때는 너무 힘이 없었는데 이제 경신이란 시가 들어오니까 조금 사주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